그리고 만약 여러분들 중에도 이게 수업 시간에 질문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해설지를 참고하세요. 아마 이제 여러분 실력이면 해설지랑도 대화가 돼.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해설지를 봐도 몰라요. 실제로요. 고등부부터는 해설지를 봐도 뭐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페이지는 40쪽입니다. 라이트 셀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조사를 했을 때 명제가 어렵다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비슷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어려운 포인트가 있나 봐. 한번 잘 듣고, 자, 이렇게 진지한 건 마지막입니다. 잘 듣고 시험 때까지 까먹지 마세요. 자, 위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합을 다 배웠습니다. 자, 집합의 흐름을 정리하자면 집합 처음이잖아. 뭐 몇 가지 용어, 기호 뭐 등등등 다 나와. 뜻도 나오고. 당연히 명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 페이지랑 다음 페이지가 몇 가지 용어, 기호, 뜻 뭐 이런 것들 쭉 나와. 그래서 간단하게 대화 정도는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명제 파트는 특별한 명제를 몇 가지 소개해요. 그리고 오늘 아마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겁니다. 기억나? P명, Q이다. 요 명제가 특별해요. 자, 그 명제를 달달달 하면 여기가 끝납니다. 아시겠죠? 자, 위에 여러분들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간단하게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위에 보시면 사실 우리가 명제란 말 그리고 사실 뭐 증명이란 말 정도는 좀 써요. 그치? 요 책 맨 뒷부분에 증명을 해봤잖아. 간단하게. 근데 쌤 여기 정의랑 정의가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 몰라도 돼요. 솔직히 이게 문제로 안 나와. 이런 말 자체가. 밑에 여기 문제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원래는 아예 넘어갈까 하다가 근데 여러분들 좀 아쉬우니까 그냥 좀 쉽게 비유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의라는 거는요. 제가 지금부터 뒤에다가 필기해 보실래요?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검색해서 쓸게요. 자, 정의는요.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이름 같은 거예요. 자, 비유. 자, 비유를 간단하게 할 테니까 그냥 비유 정도로 아세요.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이름 같은 거고 실제로는 여기 써있죠. 뜻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중2 수업 때 그런 기억나? 막 삼각형, 사각형을 배우고 있거든. 예를 들어 뭐 이등변 삼각형이래. 혹시 문제야? 이등변 삼각형이 뭔지 아세요? 잘 안 돼요. 저게 뭐냐면 이등변 삼각형의 뜻이야. 저게 뭐냐면 원래 정의예요. 우리가 사람들 이름이 있잖아. 어떤 걸 보고 너가 뭐냐 물으면 통성명할 때가 원래 정의 같은 거야. 어쨌든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밑에 보시면 정리라는 게 있지. 자, 이 정리는요 사람으로 비유하자면요 특징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 그럼 자 이등변 삼각형 하면 혹시 떠오르는 감이나 특징 하나 있어? 아주 유명한 특징. 밑각이 같잖아. 이해돼? 자, 한 번 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것도 그냥 간단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우주가 말한 게 뭐냐면요. 이등변의 뜻은 이거예요. 이등변은 두 변이 같은 삼각형을 말해요. 그럼 자, 이 친구가 되는 게 뭔데? 이 친구의 성질, 특징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뭐다? 실제로 아주 유명한 성질이죠. 밑각이 같잖아요. 이런 게 어려운 말로 뭐 정리, 이런 말을 쓰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 게 있잖아. 우리 이름은 동욱이야. 특징이 있을 거 아니야. 너는 뭐가 되는데? 뭐 내가 뭐 축구를 잘하고 그런 게 특징인 거야. 수학적으로는 정리, 뭐 어떤 거 성질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중요하지 않고요. 그럼 저희가 중요하게 볼 건 뭐다? 명제라는 말의 뜻은 중요합니다. 밑에 보시면 문제가 나오잖아. 또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은. 자, 명제가 뭐냐면요. 자, 사실은 제가 오늘 따로 필기할 거다가 여기 필기되어 있는 걸 좀 그냥 이용할게요. 자, 이렇게 먼저 공부하세요. 명제는요. 문장이나 식을 말해요. 약간 국어 시간 같죠? 실제로 명제는요. 어떤 식일 수도 있지만 문장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 집합은 모임이었지. 근데 아무 모임이었나? 아니거든. 어떻게 돼야 돼요? 명확하게 구별되는 그런 모임을 말하잖아. 여기도 그런 식의 설명을 드릴게요. 얘도 문장이나 식인데 아무 문장이나 아무 식 당연히 안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문장? 앞에 써있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사실은 요게 중요하죠. 자, 명제라는 거는요 문장이나 식이야. 동화 잘 들어봐. 그런데 어떤 문장
문장과 식이냐며 딱 보자마자 참이요, 거짓이요 그런 말이 나오는 문장과 식입니다. 보자마자 나오는 거예요. 막 우리가 막 거기다가 첨언하지 않고도 보자마자 참입니다. 혹은 거짓입니다. 그러면 명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밑에 여러분들 관련 문제 보이세요? 자, 왼쪽 위에 네 문제 있지.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가 뭐 집합이랑 사실은 공부하는 스타일은 약간 비슷합니다. 집합과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시간이 별로 없고 아주 쉬운 파트니까 여러 대를 금방 갈게요. 사실 오늘 중요한 건 여기 다음에 있습니다. P이며 Q이다꼴의 명제를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 여기는 쉬어가는 코너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나오나 274번이 명제 맞아요? 이거 여러분 명제 맞다는 거지. 왜냐면요, 일단 식이죠. 식인데 자,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잖아요. 명제입니다. 그리고 자, 밑에 있는 275번이 우주야, 명제일까 아닐까? 자, 아니죠. 왜? 그럼 이 문장만 딱 보자마자 알 수 없잖아. 실제로 X가 뭔지를 알고. 그래서 미리 설명드리자면 이게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건이라고 부를 때 요건 이제 조건이라고 불릴 거야. 아직은 그냥 명제는 아니야. 그냥 왜? 보자마자 알 수 없잖아. 얘가 X가 뭔지를 알고. 이런 것들은 명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동우가 276번. 실제로 재밌나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명제가니까. 아니라는 거지. 왜? 지금 우리 친구는 재미없다고 했잖아. 저는 재밌거든요. 사람마다 달라지면 명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가은아. 277번은 명제일까 아닐까? 혹시 궁금한 게 이거 실제로 수도 맞나요? 잘 몰라서요. 다른 거 아니야? 무슨 뭐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진짜요. 자, 여러분들 사실 밑에다가 제가 문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쩌면 이 문제가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는요, 자, 문장을 만들어 보실래요? 자, 277-1번입니다. 약간 센스가 없네요. 이 문제가 하나 필요한데. 자, 여러분들 이 식은요,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자, 부등식이거든요. 자, 이 식은 나오나 명제일까? 아닐까? 우리 명제예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 거짓인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원래 명제란 말에는요, 참 거짓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참이든 거짓이든 명확하면 명제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보통, 그럼 좀 풀어 말하자면, 이런 걸 보통 뭐 거짓인 명제라고 보통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제를 부르는데 거짓인 거지. 그럼 예를 들어 274번은 굳이 말하자면 명제를 명제인데 참인 걸 알 수 있잖아. 참이 명제인 거예요. 어쨌든 둘 다 명제는 맞아요. 여러분들이 많이들 오해하는 게 이런 거니까 명제란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명제는요, 문장이나 식을 말해요. 근데 어떤 문장과 식? 명확해야 돼. 참건식. 개인적으로 집합이랑 같이 공부하세요. 뜻이 비슷합니다. 집합은 모임인데 명확해야 돼. 명제는 문장과 식인데 명확해야 돼요. 참건식. 아시겠죠? 그런데 자,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들, 자, 여기 3번의 증명은요, 파란 색깔로 할까요? 이 증명은 사실 이제 뒤에 가시면 몇 개 할 게 있어요. 그리고 증명은 간단히 말로 하자면 우리가 사실 모든 수학 공식 같은 거는 쓰기 전에 원래 증명을 해야 됩니다. 진짜 되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증명을 해서 써있죠? 그냥 뭐 옳다라는 거를 뭐 하는 게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됩니다. 자, 밑에 내려서 여러분들, 자, 이번 페이지가 꽤나 중요해. 너네 이번 페이지 절대 무시하지 말고 지금부터 이해를 쌓아가야 뒤에서 안 헷갈려요. 명제는. 난 너네가 어려워하는 게 어딘지 안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15-2번에 있는 내용, 아주 중요한 용어 또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명제랑 구분해서, 다시 명제랑 구분해서 비교할 단어가 두 번째, 조건이란 말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한번 제가 비교해서 설명해 볼게요. 자, 명제는 위에 써있죠. 명제는, 자, 오른쪽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명제가 뭐였냐면, 자, 문장이나 식이야. 그런데 어떤 문장과 식, 참 거짓이 뭐 해야 돼?
명확해야 돼요. 보자마자 참이요. 보자마자 거짓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조건은요. 여기 제가 한번 네모 쳐볼까요? 얘도 문장이라 시켜볼게요. 공통적입니다. 얘도 일단은 문장이라 식이야. 얘도. 그런데 얘랑 명제의 차이점은 뒷부분이 차이점이에요. 자, 명제는요, 보자마자 참고도 나오잖아요. 근데 조건은요, 실제로 문제 보시면 아까처럼 x라는 문자가 끼어있어요. 조건은 뭐냐? 이 x 값에 따라서 뭐가? 참거짓이 구분되는 그런 문장과 식은 저희가 좀 구분해서 조건이라고 할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 명제는요 x가 있든 말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보자마자 참고도 나와야 돼요. 근데 조건은요 보통 x가 들어있거든요. 그 x에 따라서 x가 뭐 1일 때는 참이고 뭐 2일 때는 거짓이에요. 그런 문장과 식은 저희가 앞으로 조건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뒤에 써있죠. 문자에 따라서 요게 바뀌는 거예요. 요 문자에 따라서 바뀐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문자가 뭐 2일 때는 뭐 참이고 뭐 3일 때는 거짓이래. 이런 건 저희가 명제라 부르지 않아요. 이런 문자에 따라 바뀌는 문장과 식은 조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 밑에 여러분들 관련 문제가 없냐? 자 그럼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 275번 같은 게 아까 필기했죠. 요게 조건이라 불리는 식이야. 왜? 자 275번은 문장이잖아요. 근데 얘는 보자마자 참고지 알아볼라.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요? x가 뭔지 알아요. 대신에 x가 1일 때는 참이지. 그리고 뭐 2분의 1일 때 거짓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x에 따라 바뀌는 저희가 이런 문장과 식을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페이지를 무시하지 마. 진짜 대빵 중요한데 생각보다 여기를 배웠다는 친구 중에 이런 거를 설명 못한 친구가 많아요. 명제가 뭔데? 설명 못해. 설명을 할 줄 알아야지. 조건이 뭔데?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명제랑 조건은 둘 다 생긴 모양 똑같아요. 얘도 문장과 식, 얘도 문장과 식인데 자 어떤 차이나? 명제는 보자마자 참건이 나옵니다. 보자마자 참건이 나옵니다. 대신에 조건이 x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뀐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이제 여기 밑에 내려가기 전에 이제 이어서 한 말씀을 더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이 인형이 또 왜 중요하냐면 어쨌든 조건은요 아이고 또 움직였네. 자, 문장인의 식인데 문자에 따라서 바뀐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의 앞으로의 관심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참이 되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만들 거야. 그걸 저희가 이른바 뭐라고 하죠? 진리집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옆에 한번 필기해 보실래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장까지 집합을 배웠잖아. 자, 집합과 명제의 어쩌면 연결고리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뒤에서 P면 Q이다 뿌린 명제는요 조건으로 만들어요. 그 명제를. 그리고 조건이 있단 말은 반드시 진리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왜 어떤 조건은 참이 되는 x가 있을 거거든. 그걸 만족하는. 그래서 요게 뭐다 여러분들? 요 두 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집합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제를 연결하는 뭐 그런 연결고리처럼 쓰일 겁니다.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왔다 갔다. 아시겠죠? 자, 내려와서 몇 문제 같이 해볼 건데 여러분들 오른쪽에 여기 4개 있잖아. 요 4개 한번 해보실래요? 사실은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 절대로 안 나올 건데 아까 제가 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의가 뭐라고요?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뜻 같은 거야. 그래서 뭐 정의는 뜻 같은 걸 말하고요. 정리는 이제 그럼 이제 어떤 성질 같은 거, 특징 같은 걸 말해요. 한번 문장들을 쭉 읽어보시면 아 이거는 정의인데 뜻인데 하는 것들은 정의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성질 같은 건데 특징인데 정의라고 그냥 쓰는 문제인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해볼게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럼 282번은 정의일까요? 정의일까요? 그럼 이건 뭐 같아요?
왜? 이 문장은요, 명제의 뜻이 쭉 소개되어 있어요. 명제란 이렇게 된 게 원장과 식이다. 이런 걸 저희가 원래 수학적으로 정의라고 합니다. 뭐 가끔 쓰는 말인데요, 정의. 그리고 자, 283번은 여러분들, 이거는 정의일까요? 정리일까요? 뭘 것 같아요? 이거는 정리입니다. 왜? 삼각형이라는 친구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야. 그치? 수많은 특징 중에서 뭐가 있냐면 내각의 합은 180이다. 그런 특징 같은 게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284번의 여러분들 뭘 것 같아요? 요게 정의입니다. 사다리꼴의 뜻입니다. 원래 사다리꼴은 수학적으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시험에 안 나오지만 뭐 이해만 하자면 어렵진 않다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285번은 뭘까요? 이건 정리입니다. 왜? 실수라는 친구는 이런 어떤 상식으로 외웠죠.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정리라고 부를 건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밑에 있는 오른쪽에 네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이런 모양들을 이제 조건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이 네 가지씩은 명제일까 동가? 동가 이거는 명제일까요? 왜 명제가 아니에요? 그치. 보자마자 모르면 명제는 아니에요. 명제라 불리려면 보자마자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주의하세요. 어떤 친구는 쓰면 X가 있으면 항상 조건인가요? 그건 아니야. 어떤 명제는요, X가 있는데 명제일 수 있어요. 보자마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피기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자, 실수 X가 있는데요. 자, 이거다. 이거는 조건일까요? 명제일까요? 자, 실수 X가 있는데 이거가 된다. 이 문장은 조건일까요? 명제일까요? 뭘 것 같아요? 가을아 뭘 것 같아요? 이건 명제예요. 지금 X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명제랑 조건의 뜻 어디에도 알고 있긴 한데 X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장을 보자마자 참이요, 거짓이요 말이 나와야 돼. 얘는 참잖아요. 항상 참입니다. 실수라는 조건 때문에 이거 무조건 참인 명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이해하시라는 거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알겠지? 자, 이번 문제, 자, 조건들을 쭉 나열해놓고, 자, 이 조건들의 진리집합을 써봐라. 그리고 자,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진리집합은 뭐다? 이 조건 중에서 참인 것들을 모아놓은 걸 저희가 앞으로 진리집합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거짓인 거 관심 없고요. 참인 것들에 관심 있다는 거야. 자, 가보겠습니다. 그럼 286번의 답이나 요거 진리집합 누구예요? 요거? 자, 요게 참이 되는 x가 누구예요? 자, 그것을 하는 거예요. 간단한 방정식을 푸시면 되겠고요. 선생님, 287번은 어떻게 써야 돼요? 자, 이거 여러분들 나열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건지식법을 사실은 쓰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되겠죠. 좀 뭐 문제가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가 쓰시면 되는 겁니다. 나열할 수 있을 때는 나열하시면 되고요. 뭐 나열이 힘들 때는 조건을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리고 자, 285번은 여러분 잠깐만 주의할 게 있다. 여기서 하나 뺄 게 있네요. 누구? 요 말을 빼먹은 것 같은데. 자연수에서 봐야 되겠는데 이것도 아니네요.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개수가 정해졌네요. 자연수라는 범위가 있잖아. 누구만? 자, 1, 2, 3, 4. 항상 여러분들 전체가 나와 있을 때는 전체 집합이 가정이 되어 있을 때는요. 그 안에서 고르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자 288번은 나오나 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 진리집합 누구예요? 자, 뿔마? 플러스만이겠지. 그 사람들이 항상 전체 집합이 있으면 그 안에서만 골라야 됩니다. 그럼 동우가 289번인 진리집합에 누구 들어가 있어요? 그치. 그리고 질문. 자, 진리집합이 뭐라고요? 뭐를 모아놓은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거 정확히 이해를 해야 흐름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조건은요, x에 따라서 참것이 바뀌잖아요. 그 중에서 참인 것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얘가 참이란 말은 일종의 근을 말하잖아요. 근을 모아놓은 거다. 설명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안 되면요, 뒤에 이제 막 이런 게 막 섞여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 명제 파트는 이 뜻을 정확히 이해하면 쉬워.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뭔가 내 느낌대로 풀려면 좀 어려워요. 너네 상식과 안 맞을 때가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다음 장에 부정을 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쉽게요. 일단은 1시간쯤 지났는데 부정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요, 이제 부정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명제는 느낌아 뭔가 좀 수업 시간인데 자꾸 내가 막 설명하면서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파트야. 이게 수학의 가장 기본이에요. 아시겠죠? 자, 부정은요, 자, 위에다가 한번 필기를 간단히 해볼게요. 위에 내용들이 다 써 있는데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그냥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부정. 여러분들이 아는 그 부정 맞습니다. 부정한다. 그 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부정은요, 자, 필기할게요.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밑에 보시면 어떤 문장과 식을 주고 부정을 해버려.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부정한다는 게 뭐야? 아니다. 아니다. 자, 영어로 비유하자면 문장 사이에 not을 붙이는 거예요. 아니다 이렇게.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 관련 문제는 이런 아니다로 실제로 하면 되는데, 아시죠? 일부 식은요, 이 아니다라는 말 대신에 실제 기호로도 부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도 오른쪽에 쭉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자야. 부정이라는 걸 시키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맨날 말로 하기 귀찮잖아요. 자, 이 부정 관련 뭐가 있다? 기호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기호가 있다? 자, 앞으로 문제 풀다가 물결표가 보이면요, 저게 위에 1번과 같은 거예요. P가 아니다라는 말 대신에 이 물결표. 자, 읽을 때 물결표 P인가요? 아니요. 자, 실제로 읽으실 때는 not P입니다. 저 물결표를 not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not P, P가 아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기호로도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 세 번째는요,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라 넘어갈까 했는데 한 가지 성질 살펴드릴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부정이잖아. not P. 그럼 부정에다가 부정하면 뭘까요? 뭘까? 아닌 게 아니야. 그럼 가끔 친구들끼리 이제 뭐 그런 말장난 하잖아요. 뭐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그럼 좋아는 한다는 얘기거든. 사람들이 요거를 뭐다? 이제 이렇게 부정의 부정은 다시 원래대로. 그리고 이렇게 쓰는 수가 뭔가 옛날에 배웠던 하나가 떠오르죠. 여집합. 실제로 그 다음 네 번째 필기에 그 말씀을 살짝 드릴 겁니다. 네 번째 필기는요, 이게 아까 제가 앞장에 소개드린 근형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조건이라는 걸 배웠잖아, 앞장에. 보통 조건은요, 소문자로 많이 씁니다. 조건 P. 그리고 자, 우리가 아까 이 조건들을 가지고 참인 것들을 모아놓은 걸 진리집합이라고 부르죠.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것도 알아두면 좋은 상식이야. 일반적으로 조건은 소문자로 많이 쓰고요,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많이 씁니다. 대문자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자, 위에서 제가 방금 not이라는 걸 붙이면요, 여기 아니다 이렇게. 자, 집합에서는 아니다가 뭐더라 이렇게. 여러분, 집합에서 그냥 아니다라는 느낌의 연산이 뭐가 있어요? P가 아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잘해야 돼. 이제부터는 집합과 연결고리라고 했잖아. 조건과 진리집합이 항상 앞으로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풀 때 때로는 이렇게 명제처럼 풀 때도 있고요, 때로는 집합으로 바꿔서 풀 때도 있어요. 이 왔다 갔다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정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좀 알아둬야 될 기호라든가 키워드, 자, 쓸게요. 기호와 어떤 키워드의 부정들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도 이해인데 외워서 써먹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키워드가 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밑에 보시면 이런 식이 나와요. 뭐는 등식이잖아. 자, 이 등식의 부정은 뭐다? 여러분들이 아는 기호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기호 같은 거는 단순히 아니다가 아니라 이런 어떤 기호의 부정을 또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밑에 보시면 이제 등식 말고 부등식도 나와요. 그럼 부등식의 아니다는 혹시 가은아 기억나? 이 부등식의 아니다는 뭐예요? 이걸 크다라고 치면 아니다는 뭐예요? 작거나 주의하세요. 같다가 둘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서로 기호의 부정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게 또는 이라는 게 없다. 자, 이 또는의 부정은 혹시 우주야 뭔지 아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그냥 바로 필기를 이어서 할게요. 여러분이 지난번 넘버 관련 숙제할 때 이런 거 해본 적 있지? 보통 또는이라는 키워드는 집합의 연산 중에 누구죠? 합집합이지. 합집합의 부정은 뭘까요? 그게 뭐다? 그리고였어요. 이게 실제로 드모르간의 법칙 시간의 살에 드러나요, 사실. 드모르간을 쓰면요, 그 여집합이 들어오는 순간 합집합이 교집합을 바뀌어요. 실제로 어쩌면 되게 예쁘게 매칭이 돼요. 여기랑 같이 보시면.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다음 장 내용인데 미리 소개해드릴게요. 다음 장에 저희가 주의 깊게 볼 명제는 아닌데 모든 혹은 어떤 이런 명제가 하나 나와요. 잠깐 나와요. 부록처럼. 자, 그 명제에서 이 모든이란 거의 부정은요, 어떤 이라고 저희가 보통 바꿀 겁니다. 자, 이 정도 할 줄 알면 아마 책에 있는 웬만한 키워드는 다 부정이 가능해질 겁니다. 한번 정리해보세요. 자, 이번 페이지는 어쨌든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앞서 배운 문장과 식을 명제랑 조건들을 부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내려가서 여러분들, 자, 왼쪽에 있는 문제들을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번 페이지에 자, 짝수번 있지? 짝수번 다 풀어볼게요. 자, 이번 페이지에 짝수번 다 풀어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어쩌면 아주 기본적인 그냥 기본적인 뜻 명제가 뭔데요? 조건이 뭐세요? 그리고 몇 가지 기호 이런 기호들 그리고 이제 부정이라는 말의 뜻 기호 이런 것들을 사실 외워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하는 타이밍에 이해할 게 있어요. 자, 이번 페이지에 짝수번 다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잴까요? 자, 오른쪽에 302번도 씹히는 걸 하시면 돼요. 부정을 말하고 그것에 부정의 진리 집합입니다. 여기 파트에는 보통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귀를 알아두셔야 돼요. 뭐 하라는 거지? 잘 끊어읽고 시키는 걸 하세요. 명제, 조건, 그리고 조건에는 진리집합. 요거 되게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진리집합. 그리고 부정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랑 키워드는 이제 따로 정해진 게 있으니까 다 외우시고요. 이거가 아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다 보면 정말로 그 집합 때 배웠던 내용이랑 이게 어느 순간 딱 연결이 돼요. 그러면 되게 이렇게 말이 돼. 서로 말이 돼요. 자, 한번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살펴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290번부터 그럼 제가 한 명씩 호명하면
여러분들이 좀 정답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290번이 너무 쉬우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자, 290번이 x는 1이다. 자, 이거의 부정을 말하시오. 뭐 그런 문제입니다. 자, 얘는 기호의 부정을 따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은 요 뒤에다가 너 이게 아니다. 한국말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틀린 말은 아닌데 이런 기호 같은 것들은 부정이 다 정해져 있어요. 부정에 그것도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292번의 동호가. 그럼 혹시 이 문장 한번 부정해 볼래요? 어떻게 될까요? 292번. 네. 여러분들 이거 혹시 뭐라고 읽으면 돼요? 읽을 때는요, 그렇게 읽어야 돼요. x가 0이 아니다. 읽을 때는 x가 0이 아니다가 맞아요. 근데 이제 기호가 있다는 거지. 좀 해보실게요. 오, 잘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요, 어떤 친구들은 요거 두 개가 부정해요. 이런 이런 거 뭐 접두사라고 뭐라고 하죠?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무엇인데? 아무튼 요것도 부정을 해야 됩니다. 까먹었습니다.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자, 294번의 가나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치.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이거 혹시 루트에 있는 무리수다. 이렇게 쓴 친구 있나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리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유리수가 아니면요 다 무리수인가요? 뭐도 있다? 허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이제 증명 가시면 엄청 좀 더 엄밀하게 줘요. 뭐 x가 실수라는 가정하에서 주는 거. 그러면 이제 실수라는 가정이 붙으면 무리수예요. 근데 얘는 지금 아무 가정이 없잖아요. 유리수가 아니다가 맞습니다. 무리수 아니에요.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주야 296번은요. 이거 부정은 뭐예요? 1은 소수이다. 네. 뭐 이런 문장들은 그냥 이다. 그러니까 아닌 거에 아닌 거니까 이다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자, 298번이 갑니다. 자, 이 명제랑 자 부정, 자 자연수가 아니다겠죠. 각각의 참 거짓까지 말하는 거거든. 자, 원래 명제는 참이 아니야. 자, 0은 자연수다. 이건 거짓입니다. 근데 이거의 부정은요. 0은 자연수가 아니다. 이건 참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자, 이 명제는 오른쪽을 전개해 보시면 일종의 항등식이다. 그 말은 항상 참이겠죠. 자, 이 명제는 참이 맞고요. 이 명제의 부정은 여기에 능이 아니는데 이건 거짓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실? 원래 명제랑 부정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둘 다 참일 수 있게 없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무조건 둘 중에 한 개가 참이면 무조건 반대쪽은 거짓이다. 맞잖아요. 우리가 아니다고 했는데 그것도 말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이걸 이용해서 302번 같은 것도 이제 그럼 풀이 전략이 좀 하나 생깁니다. 어떤 전략? 자, 이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302번 문제는 이거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진리집합을 구하라고 했잖아. 자, 부정 말해볼까요? 자, 부정은 자, x는 6의 약수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요 이거의 진리집합을 구하는 문제야.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 뒤에서 대우라는 테크닉이 좀 요런 쓰임새로 많이 쓰이는데 보통 저희가 문제 풀 때 아니다가 편해요? 이게 편해요? 위에가 훨씬 낫잖아요. 그럼 이걸 이용하면요 이제 이런 식의 풀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풀이? 자, 얘도 얘인데 그럼 위에 걸 구해볼까요? 자, 위에 있는 진리집합이 뭐예요? 자, 6의 약수니까 자, 1, 2, 3, 6인데 여기 있는 것만 고르셔야겠죠. 전체에서 이렇게. 그럼 자, 얘는 안 봐도 뭘까요? 요거에 아니다니까 요거의 바깥쪽이잖아. 이런 식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써도 꽤나 괜찮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떤 명제를 풀 때 그래서 어쩌면 두 가지 항상 풀이가 있다는 거야. 원래 명제가 쉬우면 걔를 보이시면 되고요. 그게 어려울 때는 그냥 부정한 거 보이는 거지. 왜 어차피 두 개는 동전의 양면처럼 반대로 움직여요. 항상. 이런 느낌도 괜찮다. 아시겠죠? 한번 나머지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쉬었다 돼요. 자, 잠깐 쉬었다가 남은 시간 모르겠어요. 더 많이는 할